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이제 뭐 가을도 인제 벌써 10월 달도 중순이니까 가을도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인제 들판에 배들도 이미 황금들녘에서 이미 수확하는 데도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설악산을 한번 가 봤는데 아직 단풍은 그렇게 물들지를 않았습니다. 제 뒷모습이 설악산 비룡폭포 능선인데 아직 아마 단풍은 아마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여전히 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국가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뭐 제 역할을 못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처럼 국가도 리더를 잘못 선출하면은 결국은 나라가 붕괴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은 또 세계적인 또 지도 국가죠. 자유진영의 지도 국가 그죠. 사실상 뭐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죠. 왜냐하면 전 세계 GDP의 거의 20 한 4~5%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또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지금 기후 해박에 트럼프가 탈퇴했던 기후 해박에 복귀하면서 탄소 중립 2050을 추진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여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 또 인제 그 부흥하자는 국가는 탄소 국경세라는 걸 또 벌칙 같은 그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죠. 에너지 대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에 대한 대체가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는 충분히 인제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 무리하게 탄소 중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가고 있어요. 이 에너지 대란이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전 세계 지금 엄청난 공급발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인 리더를 잘못 선출되면은 반드시 잘못 설정된 건 아니지만 정책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제 되면은 참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오정근의 속속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인제 글로벌 공급 쇼크가 지금 단연 일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급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기류에 놓인 경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공급은 안 되는 그런 공급은 안 돼서 경기가 더 침체하는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로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공급망은 막히고 원자재는 뛰고 발목이 잡히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WTI가 WTI는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주인데 7년 만에 80달러를 돌파하고 연내 100달러 시대가 온다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내 100달러까지 올라가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것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력난이 되면서 전력이 인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지만 아직 그것이 인제 제대로 안 되고 공급이 안 된 상태고 또 설비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LNG 가격이 많이 가면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나라에서 LNG 가격이 너무 오르고 또 석탄 공급은 안 되고 하면서 전력난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루미늄 가격이 13년 내 최고를 기록해서 원가가 너무 상승하고 생산도 중단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가가 꽃비가 풀리면서 계속 자원 전쟁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중국의 영국의 주유소는 휘발유가 없어 문을 닫는 경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항구는 화물이 적게 돼서 컨테이너 개돈, 컨테이너가 꼼짝 달싹 못하는 컨테이너 개돈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에너지 대란 증폭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재정을 무조건 푸는 재정 올인 정책을 줬고 팔로시 믹스를 다시 짜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인데 지금도 계속 탄소 중립만 강조하면서 더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보다 더 강화된 탄소 중립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음 달 11월 달에 유엔에서 발표하겠다. 유엔에서 한국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발표한다는 거죠. 이 NDC라고 하는 게 Nationally Determined Commitment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안을 국가 자체가 스스로 자기 국가 형편에 맞게 정해서 유엔에 가서 공식 발표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켜나가는 건데 중국은 탄소 중립을 2050년, 2060년까지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 이보다 더 전 세계적인 추세보다 더 강화된 탄소 중립안을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탄소 중립안이냐 하는 지적이 기업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견딜 수가 없다. 인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대란을 보고도 그렇게 강행하느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NDC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이 갖고 국가별로 인제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준 연도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또 뭐 기준 연도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1990 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감축률이 1.98%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영국도 1990 년을 기준으로 해서 2.8% 감소한다. 그런 얘기인데 한국은 말이죠. 그 미국도 2005 년, 일본도 2013 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 2018 년을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4.17% 연평균 감축하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렇게 강도 높은 탄소 중립을 가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기술도 없고 기업들은 준비도 안 돼 있는 속에서 거의 유럽의 2 배가 넘는 유럽의 2 배가 넘죠. 미국의 2.8%가 훨씬 높고 기준 연도도 미국은 2005 년인데 우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이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산업 구조를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결국은 기업들이 한국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 국민 궁핍하냐.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탄소 중립 위원회라고 해서 인제 시민회의라고 그래서 500 명이 탄소 중립 시민회의를 보면 대부분 다 환경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단체들의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인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원화값이 그렇게 인제 원자재 가격이 뭐 원유 가격, LNG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원화값이 한때 1,200 선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7만 전자가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까 환차순을 우려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갑니다. 팔고 나가니까 삼성전자 가격 주가가 7만 전자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원화값은 계속 기름값은 치솟고 원화값은 내리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7만 선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IMF에서는 세계 성장률을 더 낮게 1% 포인트 낮게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한국의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엊그제 발표된 IMF의 국제통화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인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하락하면은 환차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이 떠나게 됩니다.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2,900 코스피 2,900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금년 들어서 29조인데 이것은 2008 년의 위기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9조 지금까지 그때 10 월까지 29조 지금도 10 월까지 29 조인데 2008 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를 떠받쳐 줄 매수 주체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증시는 롤러코스터 증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전문가들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태, 미국 사태 뭐 등등 그다음에 공급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즉 안전자산이 주로 달러나 이엔화죠. 달러를 선호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한때 1,200 원을 장중에 돌파했는데 지금 1,198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에다가 강달러 금리도 올릴 전망 금리를 후내년 올릴 걸 생각했는데 내년으로 앞당겨 인상할 것 전망되면서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기업들도 수출로 번 돈을 달러로 쟁여 놓고 있다. 그뿐이 아니고 달러 예금이 한 달에 30억 불이나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98 년도나 2008 년도에도 기업들의 달러 사재기 그다음에 쟁여두기 벌은 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가지고 있거나 또 민간인들도 달러 예금을 크게 증가했던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를 생각하면은 경기가 완화적이 아니겠지만 지금 돈이 나가는 속도를 생각하면은 한국은행도 방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나라 살림을 국세는 56조나 금년 들어 8개월 동안 더 거쳤는데도 나라 살림은 70조나 적자가 나고 있다. 돈을 워낙 많이 풀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덜난 국가는 부동산세로 메꾸는 양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환율도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하고 유가도 올라가는데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데 경제는 누가 챙기나. 선거를 앞두고 아무도 경제를 챙기려고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 부처들은 사실상 복지보동 상태고 오직 대출 옥죄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 관리를 아예 손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장동 사태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장동을 검경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후보는 대장동을 경기도 국감을 받겠다. 대장동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 국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국감을 받지만 지금 뭐 이 문 대통령에도 검경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만은 특검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경의 수사 상황을 보면은 모두 거의 친여 성향 검사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을 갖고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대장동 의혹 중에서 그분의 것이다. 이 녹취록에서 나온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얘기고요. 김만배 영장에 1,100억 원 배임과 755억 원 뇌물 공여가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만배 영장 1,100억 원 배임은 천화동인 1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이 김만배가 정말 대단한 어떤 어떻게 보면 술책이라고 할까요?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김만배, 2호 소유주는 김만배 부인, 3호 소유주는 김만배 누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 3호도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한 뭐 1억 원 내외 투자해도 1,000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1호에서 배임죄로 뭐 설사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2호, 3호는 지금 뭐 투자자 아니냐. 그래서 거의 지 가족이 거의 2,000억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환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제 보도를 보면 법률 전문가들의 보도 보면 환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시민이 25 명이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 완료율이 60% 돌파했는데 이달 말에 70% 돌파를 차질없이 시행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70% 돌파하는데 2주 뒤에 위드 코로나로 시행을 하는데 마스크를 쓴 채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고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공연장 등 입장을 허용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주 뒤면 이달 말에 70% 11월 한 뭐 2주 두 번째 주 정도에 일상 위드 코로나로 가서 상당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은 우선 백신 신뢰를 높여서 접종률 제고에 힘을 쓰고 중증 환자 응급치료제를 확립해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요. 특히 인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팬데믹을 대응해서 공공 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질병관리청으로는 부족하다. 보건부를 신설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여전히 지금 문제인데 부동산이 서울의 새 아파트가 후내 내후년까지 시가 마를 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9 년에 49,000 서울에 2020 년에 49,000 채였는데 금년에 31,000 으로 준 다음에 내년에 20,000 2023 년에 20,000 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게 줄기 때문에 사실상 씨가 마르는 상황이 된다. 왜 그러냐면 주로 인제 안전 진단을 강화해서 재건축에 퇴짜를 놓았기 때문 예 놓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얘기인데 2030년 후에 물량도 장담 못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과거에는 전세를 살다가 또 인제 자기 집을 사는데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면 최소 4억 4천만 원이 더 든다. 이제 한 1억 보태 가지고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울에서는 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만큼 내 집 마련 사다리가 거의 붕괴되고 있다. 너무 집값이 오르면서 그런 얘기죠. 게다가 총량 규제, 대출 총량 규제까지 집단 규제로 집단 대출도 막히면서 입주자들이 중도금 마련에 비상이 걸리는 날벼락이 맞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전세 대란을 만들고 전세 대출까지 막으면은 서민들은 거리로 내쫓겨야 되나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출 제한에 아파트 입주나 전셋집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속출하고 있는데 서민 피해는 안중에도 없나. 청와대 게시판에 대출 난민들의 호소가 도배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학생의 65%가 치포족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어 대학생들은 원서를 내도 취직이 안 될 텐데 뭐 구직 단념이 이렇게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마음은 대기업 공기업인데 일자리는 계속 갑니다. 대기업 공기업은 계속 정부에서 대기업은 계속 반기업 정책으로 위축되고 있죠. 30대 그룹에 작년에 18,000여 명의 줄었다. 공기업은 지금 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실제로 거의 그냥 거기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청년들의 신규 취업 피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금 치포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또 중소기업들대로 우리나라 청년들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2019 년만 하더라도 약 40,000여 명인데 작년과 금년은 작년에 4,000 명, 금년에 3,400 명으로 줄면서 하늘의 별 따기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들대로 인력난으로 아우성이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아우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벨 수상자 카드 교수가 자기 본인의 연구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이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인터뷰 결과가 실렸습니다. 특히 또 다른 노벨 수상자인 인버스 교수는 기본소득 같은 불로소득이 크면은 근로를 추구할 인센티브가 낮아져서 근로 의욕을 꺾게 된다. 과한 기본소득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세계 OECD 2 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OECD 국가가 약 14개국 정도는 사회상속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높다. 약탈적 기업 상속세를 획파해야 한다. 지금 뭐 삼성전자도 경영권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조차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화평법, 화관법에 의해서 화학제품 안전법이라는 게 까지 또 등장하면서 살균이나 살충제 업체 절반은 308 88 곳은 사업을 접을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한 화평법, 화관법에 의해서 화학제품 안전법까지 규정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는 중에서 이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858 곳 중에서 45%가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는 감사원의 복감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소부장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금 심지어 상당수 팹리스 반도체 설계사죠. 팹리스사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들을 가져가기 위한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특히 이제 게임 업계나 엔터 업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나 기술이나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대가로 인제 정보나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중국 자본이 독이 든 성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그룹의 이게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 문제인데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을 게이트 고메 그룹에 팔았는데 이 본래 아시아나 그룹이 굉장히 인제 그 재정상 상황이 어려워서 대한항공에 본래 인제 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현대산업개발이 손을 드는 바람에 대한항공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 과정에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시아나 항공이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 위기에 몰려서 매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판매해서 아시아나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금호그룹 지금 금호 여기 보면은 금호관광인가? 금호그룹의 예 수익을 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게 큰 배 인제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매각했는데 이것이 그 정도 아니고 앞으로 30 년간 기내식 공급업체를 사간 게이트 고메그룹의 30 년간 순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내식을 공급을 유리하게 매각한 다음에 그것을 금호그룹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금호 금호 관광인가 그 관광버스인가 뭐 금호고속에 고속의 그 이익을 주고 아시아나항공을 한마디로 껍데기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어제 어 이게 합병이지만 이게 금호그룹 최근 이게 금호그룹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서 금호 산업 주식이 이제 그전에 전에 금호고속인데 금호 산업 주식을 어 사들인 데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시아나 기내식을 팔아서 금호 산업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고 아시아나는 재정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지금 인수합병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자연적으로 이 금호그룹의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배임 행위로 지금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음 이 사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기로 하면서 또 대한항공 전에
현대산업개발 인수할 때 뭐 실사를 해야 한다고 실사도 거부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럽의 10 개국 장관들이 공동으로 언론에 "유럽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는 다르죠. 한국은 낙동강 보를 열었는데도 10년 만에 녹조가 최악 수준이다. 이게 보를 열지 보 때문에 녹조가 왔다고 계속 환경단체 주장을 해 왔는데 보를 그래서 보를 열었어요. 농민들의 농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보를 열었는데 녹조는 최악이다. 주변 축사 등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의 과학적 근거가 약한 그런 주장들로 4 대강 이제 4 대강이 뭐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4 대강이 보를 해체한다, 보를 연다 뭐 난리 pis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녹조 문제예요. 녹조 보를 열어도 녹조가 10년 만에 최악이다. 녹조의 원인이 주변 축사 같은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죠. 교육 100 년 기대는 어디로 갔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요. 교육은 지금 뭐 40년 넘는 평균화 14 년째 되는 대학 반값 등록금 한국의 한국의 교육은 지금 완전히 피폐해지고 있죠. 평준화 정책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외국 고등학교 자립형 고등학교도 지금 계속해서 전환 압박을 받고 있고요. 지금 뭐 많은 초등학교들이 혁신학교라고 그랬어요. 공부 안 하고 노는. 뭐 그렇게 하면 창의성이 길러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다 전교조들이 이념 교육만 계속 강화하는 교육 현실입니다. 이런 교육을 흔히들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나 하는 그런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경제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도 모자랄 판에 수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특히 금융을 모르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금융에 어 연끌 대출, 연끌 투자를 하면서 지금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경제 과목은 수능에서조차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연구에서 평가하는 세계 대학 순위에 지금 세계 대학 순위에 지금 300등 안에 들어간 대학이 우리나라에 9개 정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옥스포드가 1 위, 캘리포니아 공과대 칼텍스라고 그러죠. 2 위, 하버드 3 위, 하버드 공동 2 위, 스탠포드 4 위, MIT 5 위, 케임브리지 5 위, 케임브리지 공동 5 위군요. 서울대 우리나라 서울대 54 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100위 안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만 들어가 있군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정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은 정치가 손만 대면 세계 1등 한다니. 지금 뭐 지금 뭐 K-드라마 지금 얘기도 그렇고 뭐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세계 1 등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손을 대고 좀 좁게는 정부가 손을 대면은 그냥 낙후됩니다. 제발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뭐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보고도 똑같은 더 강력한 정부 주도 국가 주도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보다 현실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센 나라다. 예측 불허의 대장동 게임 깐부 흔히 이번에 깐부란 말이 등장을 했는데 동료들끼리도 같은 편이 아니고 상상을 불허하는 대선 정국. 오징어 게임보다 더 센 현실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비트코인이 56,280 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이 3,496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6,971만 원, 이더리움이 432만 원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미국에서 지금 이게 금융 위기가 오면은 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갑니다, 대체 자산으로.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상장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썸도 이미 고객 지원 센터를 오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어 업비트는 이미 인제
한 몇 달 전에 고액 지원 센터를 오픈을 했었죠. 아프가니스탄의 교훈.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내부가 분열되면은 결국은 국민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인데, 우리는 지금 뭐 남북이 강대국에 미국, 일본, 소련, 중국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있는데 또 남북 간에 분열돼 있고, 또 남한도 대한민국 내부에도 또 분열돼 있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에 제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러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통일교육이라는 걸 했는데, 천안함 폭침은 공상과학이다. 2016년부터 31억을 지원해서 통일교육 사업을 했는데 연락사무소 폭파, 국제사회 제재에 경각심을 준 것이다 등등, 정말 어이없는 그런 교육에 31억 원을 지원을 해 왔다. 뭐 거의 10년 동안 좌파 시민단체 1조 원을 지원해서 서울시 군구가 좌파 시민단체 ATM기라는 기업이었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보고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로서의 간첩이 있다는 북공작원의 난파 담당자의 정은이 지금 예사롭지 않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의 일촉즉발의 대만 해협을 보면서 협정으로는 평화를 못 지킨다. 강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가지고 평화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이고 베트남 멸망의 교훈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은, 우리 주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전쟁 자체라는 황당한 핵 정당화의 궤변을 늘어놓고, 어제 10월 10일 북한 어제 10월 10일 북한에 지금 이게 지금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개최된 국방발전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핵개변을 늘어놓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만 전술에 놀아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놀아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와중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서훈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죠. 서훈 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또 종전선언 제재 완화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지난번 문 대통령의 방미, 그다음에 외교장관 방미에 이어서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참 이게 김정은은 군사력을 계속 강화한다 하는 주장을 어제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우선 강해져 봐야 한다라고 하는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 정책 기조로 꼽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건 또 한 가지, 아침에 신문에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나오는데, 한국에서 3년 전에 스텔스기 F-35 스텔스기를 구입했는데 지금 2018년을 시작해 지금까지 30여 대가 구입되고 올해 말까지 40여 대가 구입되는데 여기에 8조 원이나 들어갔는데, 문제는 실탄은 구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훈련탄도 한 발도 안 쏘고 있다. 아니, 구입한 지가 3년이나 되었고 금년까지 40대가 구입되는 공군의 가장 주력 전투기인데 실탄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어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방위 태세가 이 정도인가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30%로 추락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지금 뭐 바이든이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고, 앞에서 봤지만은 지금 기후 탄소 중립 2050 때문에도 지금 또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그린플레이션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법인세 인상을 앞두고 전 세계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고 하는, 전 세계 다 같이 법인세를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 세계도 법인세 체계를 좀 바꿔놓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든의 공약을 보고 진작부터 이 공약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상당히 파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인제 이 9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잡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름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중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무슨 대책이 없이 지금 뭐 없이 그냥 중국만 봉쇄하는 그런 전략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금융기관 대출, 기업 대출까지도 전방 조사를 해서 중국의 지금 부동산이나 IT 기업에 이어서 기업의 자금 경색까지 우려되면 기업 중 경쟁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뉴스는 지금 세계 경제가 공급발, 그린플레이션발, 스태그플레이션의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면서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가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불안한 여당 후보의 선출 그런 문제를 또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전 월세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무조건 옥죄는 것 때문에 서민들이 지금 엄청난 대출 전세 난민들 또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